30번 어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문제는 어떻게 푼다? 어휘 문제는 첫 문장을 읽고 이 글의 틀을 설정을 해서 이 글의 주제와 소재와 방향성을 찾아놓고 이걸 통해서 해당 문항들을 판별을 해 주시거나 틀을 통해서 판별이 안 될 시에는 앞뒤 문장과의 논리를 살펴보거나 혹은 문장 내의 논리를 통해서 마찬가지 문항을 판별해 주시면 된다. 30번 지문 보겠습니다. 왜 장소의 가치가 그렇게 중요한가? 자, 바로 소재가 나왔죠. 이 글의 틀은 뭐다? 장소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장소의 가치. 자, 왜 장소의 가치가 중요하냐면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1700년대까지 직물을 생산하는 것은 수동적인 과정이었대. 어떤 과정이냐면은 섬유를 사용하는데 그 섬유들은 이용 가능했대. 특정한 지리적인 지역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면이나 양모나 비단이나 아마섬유 같은 애들이래. 자, 다시 앞에서 뭐라 그랬죠? 장소의 가치가 중요하대. 근데 보니까 면이나 양모나 비단이나 아마섬유 같은 애들이 어디서 자란대? 특정한 지역에서만 자란대. 특정한 지역에서만 자라니까 뭐가 높아지는 거야? 장소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은 뭘로 판별이 된다? 우리가 설정한 틀로서 판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계속 읽어보시면 교환이야. 지역 사이의 교환 혹은 무역은 증가시킨대. 이러한 섬유들의 이용 가능성을 증가시켜줘. 그 다음에 연관된 직물들인데 그 섬유로부터 만들어진 연관된 직물들에 대한 사용 가능성도 증가시킨대. 자,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은 각각 자라나는 섬유가 달라. 그러니까 두 마을이 교역을 하면은 A라는 마을은 A, B 두 개를 쓸 수 있을 거고 B라는 마을도 A, B라는 섬유 두 개를 다 쓸 수 있을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교역이라는 거는 특정 지역에서 자라나는 섬유들끼리의 이용 가능성을 뭐 해준다? 높여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즉 2번은 그냥 틀이 아니더라도 문장 내의 논리로서 그냥 판별이 되는 문장이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다. 다음 보시면 첫 번째 산업혁명하고 뒤를 이은 기술의 발전인데 제조 섬유에서 어쨌든 제조 섬유에서 기술이 발달하고 첫 번째 산업혁명이 더해줬대. 사실에다가 뭐를 더했냐면은 섬유랑 직물은 더 이상 장소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사실을 더해줬대. 여기서도 보면은 우리가 1700년대까지는 특정 장소에서는 특정한 섬유만 자랐어. 근데 산업혁명 이후 그 다음에 기술이 발달했대. 그러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기술이 발달했으면 특정한 장소에서만 자라던 섬유가 이제 어디서도 다른 데서도 자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뭐한대? 장소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을 더했대. 즉 3번도 뭘로서 판별이 되는 문장이다? 문장 내의 논리로 판별이 되는 문장이었다. 이렇게 보셨으면 됐고, 뒤를 보면은 그래서 패션 회사가 만든대. 그 다음에 소비자는 또 획득한대 직물하고 상품을. 근데 걔네는 만들어지는 거야 직물로서. 근데 어떤 직물이냐면은 거의 없거나 아예 커넥션이 없대. 뭐랑? 장소랑. 다시 뭐라고? 장소랑 커넥션이 있대 없대? 없대. 아, 그러니까 앞에서 뭐라 그랬어? 산업혁명 이후에 더 이상 직물하고 섬유가 장소에 얽매이지 않는다며. 그러니까 지금부터 패션 회사들이 만드는 거랑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그런 직물들이 장소랑 커넥션이 있대 없대? 장소랑 커넥션이 없대. 그럼 다시 말하면 장소의 가치가 어떻게 된 거야?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3번 문장은 이 뒤에 있는 말로도 뭐가 된다? 판별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즉 얘는 뒷문장으로도 판별이 되는 아이고, 뭐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우리 소재가 전환되었다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다. 산업혁명이나 기술발전 이후에 장소의 가치가 어떻게 된 거야? 줄어들었다로 볼 수가 있겠죠. 장소의 가치가 줄어들었다. 지금 이런 방향성으로 바뀌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고, 어쨌든 다시 해석해보면은 회사가 만들고 소비자가 획득하는 그런 직물하고 상품들은 장소,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에 누구에 의해서 그 상품이 만들어졌는지랑 연결성이 이제 없어졌다. 그래서 이것은 반박했대. 단절인데 소비자랑 상품이야. 다시 일상적으로 소비자들이 쓰는 상품하고 소비자 사이의 단절에 반박을 하고, 또 이해랑 감상인데 스킬하고 자원이야. 필요로 되어지는 거지. 이런 상품들을 다시 이 상품들을 만들기 위해 필요되어지는 자원하고 기술들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감상도
없어졌대. 그리고 연관된 비존중이 때 인간하고 자연, 재료에 대해서. 근데 그 재료들은 마찬가지로 상품 창조에 필요된대. 다시 뒤에부터 보면은 상품의 제작에 필요되어지는 천연자원과 인간에 대한 존중이 없어지고 이 상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되어지는 자원하고 기술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감상도 없어졌대. 또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쓰는 상품과 소비자들의 뭐가 발생했대? 단절이 발생했대. 다시 보시면 단절이 되고 이해도 안 하고 존중도 안 한대. 이거 왜 발생한 거야?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장소의 가치가 뭐했기 때문에? 떨어졌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죠. 앞에서 뭐라 그랬어? 장소의 가치가 사라져서 소비자들이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물건이 만들어졌는지 이제 상관이 없다며. 그러니까 장소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소비자랑 상품에 단절이 발생하고 이해도 안 하고 존중도 안 하게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장소의 가치가 떨어졌대. 근데 이게 앞문장에 있는 상황이 이 장소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말을 뭐한대? 반박한대. 다시 장소의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걸 반박한다는 거는 장소의 가치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장소의 가치가 있다라는 주장이죠. 그럼 답은 몇 번이야? 4번이 되겠죠. 왜? 우리 지금 앞에서 뭐가 전환됐다? 틀이 전환이 됐다. 뭘로써? 장소의 가치가 없어졌다라는 걸로 틀이 전환이 됐잖아. 어디서부터? 산업혁명 얘기부터. 여기부터 이제 장소의 가치가 없다라는 얘기 해야 돼. 그래서 커넥션이 없어졌대. 즉 장소의 가치가 없대. 단절이 발생했어. 가치가 없어졌어. 사람들이 이해도 안 하고 감상도 안 해. 즉 가치가 없어졌어. 존중도 안 하는데 가치가 없어졌어. 다 장소의 가치가 없어졌다라는 얘기 잘 하고 있는데 혼자서 갑자기 장소의 가치가 없다는 말에 반박한대. 즉 장소의 가치가 있대. 얘만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설정한 틀과 반대되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즉 몇 번이 정답이다? 4번이 정답이다. 반박한다 보다는 뭔가 인정한다 같은 뉘앙스의 말이 들어가야 맞는 거겠죠. 장소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말을 인정한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답은 4번이 될 거고 4번은 우리가 틀을 통해서 판별되는 문항이었다. 그래서 마지막만 보시면 따라서 재개하는 거야. 뭐를? 장소의 가치를 재개하는 것은 이래. 장소의 가치를 재개하겠다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장소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거고, 장소의 가치를 재개하는 거는 회사랑 소비자들을 뭐랑? 사람이랑 질이랑 특정 장소의 문화를 다시 뭐 하는 거래? 재연결하는 거래. 재연결해서 뭐 한다고? 다시 한번 장소의 가치를 높인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즉 답은 몇 번? 4번이 된다.